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에선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파기 자판론입니다.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 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법원은 파기 자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파기 자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동시에 판결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장점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기만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대선의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론은 이미 무죄 판결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41%,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한 33%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올 들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오차 범위 밖의 격차를 나타낸 겁니다. 특히 서울의 민심은 더 매서웠는데요.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44%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9%였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친한동훈계에서도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면 대통령 탄핵이라도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발언은 또 어떤 파장을 낳을까요? 예, 오늘 오전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올해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이 있었고, 또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김진욱 의원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일단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 이건 이제 수요일 날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일부 조금 가미가 좀 되긴 됐을 겁니다. 반영이 됐을 텐데 저는 이 부분보다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수 언론에서는 그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 당사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단을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초에 석방되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탄핵이 기각되면서 복귀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들 속에서 국민의힘이 이젠 너무나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편들기, 지키기, 그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회귀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12.3 비상계엄을 전 국민이 또 전 세계인이 그 현장을 목도했는데 과연 이런 비상계엄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옹호하는 것이 과연 이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눈에 띄는 게 서울인데요. 제가 앞서 민심의 풍향계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44%, 국민의힘 29%로 15%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중 서울에서는 184명을 조사했고요. 조사 기간이 3월 25일부터 어제 27일까지 사흘간 진행이 됐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죄송합니다. 100%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서울 민심, 매섭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매섭습니까?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저 수치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굳이 저희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기다. 이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를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변환시키면요, 이거는 지지층이 결집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양당만 지지율이 나왔지만 지금 그 결집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 게 원내 다른 정당 같은 경우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양당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돌이켜 봤었을 때
어느 당 쪽에서 어느 진영이 조금 더 불안해하는가를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그리고 현재 판결이 계속 늦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보수보다는 진보 진영, 즉 민주당 진영 측에서 불안감이 더 엄습해왔고 그 엄습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지지층 결집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 같은 특히 민주당에서 갑작스럽게 천막 당사라든지 급속도로 자신들의 당의 운영 방침을 선회한 것이 지난주부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당층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었던 조사입니다. 물론 저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에서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왜 낮게 나온지 조사할 부분은 있지만 저 여론조사 수치상에 나타나는 징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치였다.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29%는 다 결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결집 강도가 어디가 더 세냐고 했을 때는 저는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더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친한계 얘기도 바로 김인영 의원께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으니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친한계에서 전체적인 입장일까요? 아니면 박정훈 의원 개인 의견일까요? 저는 박정훈 의원의 개인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뭐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 친한계라고 뭐 명확하게 규정된 상황도 아닌 거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 조기 대선을 하냐 안 하냐 가정의 상태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계파에 의한 의견이 아니라 박정훈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훈 의원의 의견을 자세히 보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선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믿을 수 없다는 점과 더 나아가서 하나는 지금 현재 2심 재판 결과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에 했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정훈 의원이 특정 진영을 계파를 대표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개인적 소견을 말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원께서도 지금 저렇게 얘기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특히 중도층의 지지율이 엄청 빠지고 있다. 오늘 같은 조사에서 중도층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1입니다. 그러면 이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딱 2배 차이입니다. 42대 21이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가는가 하는 부분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시는데 소위 얘기하는 친한계 한동훈 대표마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만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 국민들께서 어떻게 특히 중도층은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지난 12.3 비상계엄 때 하셨던 그 모습 그것을 지금 이제 다 까먹어 버렸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마저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나 보네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다시 복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 지지율의 격차 다음 주면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김진욱 대변인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박정훈 의원이 지금 친한계를 대표하는 대변인 자격이 있어야 전제 조건이 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언론과 접촉하거나 또는 행사당에서 하시는 말씀은 늘 똑같습니다. 계엄에 반대한 것에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에 대해서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캠프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데 특정 의원이 전체 계파를 대표해서 얘기했다. 그렇게 보는 건 저는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일극 체제가 너무 익숙해져서 저런 개개별 의원의 개인 의견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받아들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한계 대표 자격으로 말한 건 아니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언론사에서 일을 하니까 자신이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중요 혹은 주요 의원으로 언론에서 보고 있다면 저렇게 메시지를 내면 친한계 메시지로 인식을 하거든요. 언론에서는 그걸 알고 있을 텐데 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저는 기자로서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박정훈 의원의 저 의견을 조금 더 뜯어볼게요. 이건 제가 김성열 한가선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였으면 탄핵을 해야 되고
무죄니까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도 볼 수 있는데 탄핵이 필요하냐 해야 되느냐의 그 당위성 여부가 왜 유무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인식은 문제가 있는 것이냐. 현실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죠. 먼저 김성열 위원님. 예, 지금 뭐 박정원 의원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지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심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윤석열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면요. 앞으로 선거는 그냥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 말에 숨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재명이 돌아오면 이재명이 당선이 될 거니까 지금 선거를 하면 지니까 윤석열을 데려와서 지금 선거를 하지 않도록 2년 뒤 더 지난 다음에 선거를 하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어요. 아직 게임이 벌어지지도 않는데 기권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아예 후보를 내지 마시든가요.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스텝이 앞뒤로 다 꼬여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탄핵 저거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 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 가서 이제 1호 당원 이렇게 물리치고 하실 겁니까? 정광훈과 그때 손절하고 가실 거예요? 이미 중도층 저희 산토끼들은 다들 집 나갔어요. 여기로 집토끼를 안 옵니다. 그 상황에서 선거 어떻게 치르시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국민의힘이 너무 전략이 없었다. 이번 이재명 2심 나온 것만 봐도 대비가 전혀 없었어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대비 없이 그냥 유죄 나올 것만 생각하고 민주당 향해서 승복해야 된다, 승복해야 된다 그래놓고는 무죄 나오니까 벙 져가지고 이러고 있고 지금 그게 여론조사로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힘이 더 이상 정말 대선을 생각한다면 빨리 좀 윤석열과의 손절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보수를 진짜 불씨밖에 안 남은 이 보수를 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여론조사 흐름만 봐도 사실 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상식적인 선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이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 결과와 윤석열이 저지른 이런 불법,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내란으로 인한 탄핵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안이 두 개의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를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지금 얼마나 정적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은 상대 진영의 어떤 사람 정치인의 재판 결과가 우리 당의 활동에 어떤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지 정말 국민들은 이걸 다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민생은 없고 싸움을 위한 싸움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정당이란 자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단지 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정당마다 방법이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좋은 세상 만들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그냥 상대 정적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뭐 아까 박정훈 의원이 뭐 친한계 대표다, 개인의 의견이다라는 게 있었지만 사실 누구든 윤석열이 이제 발동한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잘못된 행동이었다. 고로 탄핵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가졌으면 그 신념을 끝까지 밀고 가야지 상대 진영의 대표가 무죄를 받았으니까 갑자기 이거 큰일 났다. 전략 바꿔야겠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신념을 뒤집는 것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줏대 없는 한심한 정치인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는 반헌법적 행위이냐 아니냐에 대한 심판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죄의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죠. 형사 재판이죠. 따라서 그 두 가지를 글쎄요, 뭐 당의 뭐 내심으로 전략상으론 뭐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표면적인 얘기를 저렇게 하기 때문에 탄핵 필요성을 반헌법적인 행위냐 아니냐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박정훈 의원의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조사도 마저 전해드리죠.
60%가 탄핵을 해야 한다. 34%가 반대한다라는 의견인데 60% 약간 못 미치거나 60%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탄핵 반대 여론은 30%대 중후반을 쭉 유지하고 있는데 34%가 이번 주에 나왔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을 했습니다. 파기자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용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2심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파기자판 말이 좀 어렵죠. 어떤 용어냐면 형사소송법 396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법원이 항소심, 그러니까 2심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를 하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원래는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서 판결까지 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파기환송과 비교해보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짧게 걸릴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대법원이 판단해달라라고 요구했다고 시청자들께서는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일단 율사가분들, 법률가 출신 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상고심까지 갔었을 때는 보통 1심, 2심 판결이 나왔을 때 상고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대법원에서는 말 그대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에서 완전 상이한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같은 증거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법원에서 법률심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대법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나머지 얘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는 이제 정신 차려라 희망의 회로를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이익을 노린다는 거는 스포츠 경기로 비유하자면 자책골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자책골을 기대해가지고는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국민들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예.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자책골,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가야 된다는 점을 인지하기 때문에 저런 말씀까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파기자판 촉구하는 걸 들어보면서 이제 발언자를 보면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이거든요. 다른 의원들도 있지만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인데 파기자판을 이제 신속하게 빨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기 대선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심 저 파기자판을 전 딱 보면서 대선은 이뤄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전제하고 하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단이 이렇게 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없겠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불가피하다라는 거 8대 0으로 인용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일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지금 소위 요즘에 나오는 명모닝 아닙니까? 아침이면은 이재명 대표를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이 모든 회의가 국민의힘 회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발언들을 보면서 소위 율사 출신이다, 법을 잘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 상대를 공격하는 데에만 쓸 것인가? 심지어 어제 그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주진우 의원께서는 저는 어제 아침에 그 상고 이유서를 쓰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네. 검찰이 상고 이유를 어제 이제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상고 이유서를 아침에 회의 때 읽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검사입니까? 검찰입니까? 왜 대신해 주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그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형량까지 직접 결정해야 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고, 다시 이 고등법원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사실관계를 따져서 적정한 형량을 정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파기자판하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무조건 유죄를 내려달라.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 피선거권을 박탈해달라. 지금 이 얘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공당위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대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대법에 대한 압박이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파기만 해달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자판, 스스로 판단을 해달라라고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대법원이 솔직히 국힘의 하청업체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주문을 할 수도 없거니와 대법원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무리한 주문인 거죠. 사실은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파기를 해달라는 주문 자체도 좀 무리한 겁니다. 정치가 자꾸 사법부에 그런 거를 주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한술 더 떠서요. 언제까지, 즉 다음번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을 내려서 이재명 후보를 못 나오게 만들어달라라는 구체적인 주문 사항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법원이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뤄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상식의 선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2심 무죄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가 정말 1.7%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수치라는 거죠. 하지만 그 적은 수치도 나오긴 나와요. 그렇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대법원이 시간 내에 빨리 해가지고 선고를 못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하시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앞으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도 그것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게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 김인영 의원께서도 잘 말씀을 주셨는데, 상대편이 잘못되기만 바라면서 경기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잘하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손절을 하고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가선 의원은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측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은 계속 이런 사법 리스크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계속 검찰의 어떤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정적 죽이기를 해왔죠. 그런데 이런 사법적으로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하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군대를 이용해서 정말 물리적인 생명까지 끊으려고 했거든요. 뭐 노상원 수첩에 드러났듯이 뭐 불법으로 체포하고 수거하고 사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획까지 지금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상대 진영에 있는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바라기는 정말 아까 김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책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스스로 잘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 여론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자연 발생적 사법 리스크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정적을 없애버리고자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5개나 걸려 있잖아요. 그런 무리한
시도에 의해 생성된 사법 리스크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하면 이런 압도적인 1위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에 자책골을 넣지 말고 제대로 된 경기를 하셔라. 결국에 이러한 행동은 나중에 민심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정치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2022년에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서 시작된 수사이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최종심을 봐야겠죠.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빨리 판결을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의 분석 결과를 제가 어제 들어봤는데 이건태 민주당 법률 대리인, 법률 대변인이죠. 법률 대변인이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끝났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시각이 정반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넘어갈 때까지 1개월이 소요가 되고 20일 이내에 검찰에서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거의 2달이 걸린다. 그 뒤에 판단을 한 3개월 정도 하면 5개월 정도 소요된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 주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질 리가 없습니다. 예. 이 완성도 높은 판결에 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통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5개월 정도 소요될 거예요. 이재명 무죄 확정 판결이 될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온다고 가정을 할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분석이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는 여전히 선고 일자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썰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5대 3이냐, 6대 2냐, 만장일치냐, 또 그 외의 내용들도요. 헌재 선고가 지연되기 때문인데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아서 그 영향으로 5대 3설이 좀 힘을 받는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 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의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기각 또는 지금의 상태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선고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인데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왜 합니까? 12.3 비상계엄이 과연 위헌적이었느냐, 위법적이었느냐, 그것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느냐, 이 부분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그 모든 현장들을 국민들께서 그리고 전 세계가 한꺼번에 같이 지켜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낼 수가 없다. 아마 8대 0의 판단 외에 다른 판단을 낸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동시에 두 사람을 다 소위 날린다. 그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았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인용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용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정말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역사적 소명의식 또 그리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께서 이 사안을 두 사안을 동일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관 입장에선 두 사안을 엮어서 이런 정보들이 확산되는 걸 보면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모독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헌법재판관 분들께서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분들이 그 정도 영향이나 그 정도의 경륜이 없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 사건을 별개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계속 돌고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도냐?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문제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고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지지율이 60% 가까이 나왔는 걸 봤는데요. 그 60%가 나온 게 맞다면 저희가 60%가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지금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못하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 봤었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결국 이런 사태를 야기하는 데 일조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최소한 추론해봤을 때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안 나오거나 또는 내부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머지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헌법재판관 분들께서 그런 외부 이야기 때문에 흔들려서 판결한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정당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 판단을 이 헌법재판소가 할 일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만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왜 헌법재판소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여러 지라시가 돌고 있고 6대2다. 그리고 4월 4일은 어렵고 4월 10일은 선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미확인 정보입니다. 미확인 정보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받으셨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적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여드린 이유는 확인된 적이 없는, 즉 사실 거짓을 판단할 수도 없는 공식적이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극단으로 갈린 헌재라는 내용이고요. 특정 재판관은 어떤 얘기를 했고 또 특정 재판관은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미확인 정보이고 사실 거짓을 판단할 수도 없는 공식적이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확인이 돼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청자들께서도 아예 없다고 판단하시고 이런 받은 글을 뭐 받으실 수는 있지만 보실 수는 있지만 그걸 공식적인 사실이라고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게 몇 건씩 와요, 하루에도. 좀 다른 버전으로. 어떻습니까, 김성일 의원님? 예, 저도 뭐 국회 근처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익숙하죠. 근데 이번 사항만큼 이렇게 밭글이라는 종류의 소위 말하는 지라시가 많이 돈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선거일만 해도 벌써 2주 전에 된다, 뭐 3주 전에 된다, 뭐 4월 뒤에 된다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뭐 그렇게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지금 이런 게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돌면서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진숙 탄핵과 한덕수 탄핵 때 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를 보고 어느 정도의 추론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진숙 탄핵의 경우는 4대 4가 나왔죠.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좀 탄핵에 대해서 기각 쪽을 좀 내렸고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그때는 5명이 기각하고 1명이 인용하고 각하가 2명이었는데 각하 2명이 이 조금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었다. 그래서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이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돌아요. 근데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진숙,
한덕수 두 분의 탄핵과 윤석열의 탄핵은 전혀 달라요. 이진숙과 한덕수 두 분이 탄핵이 기각이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법령이 미비했어요. 이진숙 같은 경우는 방통위의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특히 의사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좀 미비했고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이런 구절들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주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 윤석열에 대해서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총칼을 들고 군인들을 난입을 시켰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까? 윤석열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보냈답니다. 누가 지키기 위해 가지고 유리창 깨고 총칼 들고 들어가서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법령의 미비도 없죠. 또 이진숙과 한덕수처럼 뭐 되자마자 이틀, 3일 만에 탄핵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기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저런 정보 지라시 누가 쓸까요? 한가선 의원님. 저런 구체적으로 본인의 희망을 담아서 쓰는 건지, 그러니까요. 예. 저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여론을 이렇게 호도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 이게 밭글이라는 게 하루에도 무수하게 몇 건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한 번 받으면 여러 단체 카톡방, 텔레그램 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빨리빨리 전달을 한다는 뜻일 텐데 그만큼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져 있고 사실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누가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의도적으로 뭐 관심을 받고자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작성하고 돌리는 사람 자체가 문제입니다. 가짜 뉴스를 확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람이 궁금하니까 이러한 밭글이 자꾸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사실 명백한 위헌 사안인데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생방 중에 국회 안에 무력으로 들어가려는 그 시도가 모두 다 지켜본 것이고 아무리 비상계엄이 발동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그런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위헌인데 이게 계속 6대2다, 5대3이다 이런 찌라시 같은 걸 도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8대0 인용이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헌재가 빨리 결론을 안 내리는 것도 이런 허위 정보, 미확인 정보들이 퍼지는 토양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헌재 내부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듣는 바에 따르면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중에 한 2분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시기도 하고 본인이 뭐 별개 의견 쓰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계시다라는 평가나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예, 어제네요. 시간을 좀 끌고 있다. 한두 분 정도가 누군가가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결론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제가 어제 JTBC 논쟁에서 토론 사회를 봤는데 출연자인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도 김 교수는 헌법재판관 3명이 애써서 절차상 문제를 찾고 있다라는 분석도 내놨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그 자격 요건인이 뭐 국회 의결 절차를 들면서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위헌성, 위법성도 없다. 이렇게 쓴 거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 3분이 형식이나 절차의 흠결을 찾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로 보여요. 이거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분이 어찌됐든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예, 자 종합해 보면 각자의 분석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나 정보의 질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석을 각자 하고 있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고일이 차일피일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의견 일치 안 된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이견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8대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에서 어떤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고기일이 잡히려면 모든 재판관들이 다 그러니까 일반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선고기일이 나오려면 모든 재판관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재판관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사실 지금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취재가 되거나 또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정치권에서나 또는 지나치게 지금 대중적 관심이 너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오해라든지 또는 본인들이 믿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이런 혼란에 더 가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 그러니까 모든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헌재에 대해서 김성열 의원님 분석은요? 예, 저도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어떤 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의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 그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 심판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항상 독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헌재의 판단이 늦게 나와도 이해를 해주고 해줘야 되는 뭐 시간을 일부러 끌고 있다. 저는 이거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재판관이. 다만 이제 자신의 의견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앞서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씨의 경우는 현행범이에요. 전 세계가 다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존중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 결과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 결과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김진욱 의원 생각은요? 저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위헌성이 없다,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쓰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위헌성이 없다, 그 위법성이 없다라고 쓰려면 이건 기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절차적인 흠결 부분을 찾아서 각하시키는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찾았다면 이미 진작에 그런 의견들이 확실하게 나왔었겠죠. 이미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마무리가 된 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찾을 수 없었다면 앞으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괜히 엄한 이 절차적 흠결을 찾으려고 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에게 국민들께서 부여한 시간은 거의 다 되었다. 이제는 그 구구한 억측과 해석을 더 이상 낮게 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지 마시고 헌법재판관들께서 판단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평결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다음 주까지는 늦어도 더 이상의 이런 사회적 분열, 사회적 갈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고조시키는 이런 이 헌법재판소의 이 선고 기일 지정 연기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라라고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을 계속 깔아뭉개고 위헌을 자행하는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왕정의 절대 군주다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한 총리는 이번 주 안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오늘이라도 당장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로서 헌재의 권한쟁의 인용 결정이 30일째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수호이며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김윤영, 김진욱 의원께 드릴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 위반 상태를 지금 방치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 국민의힘의 입장은요?
뭐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흔역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흔역 재판관 임명되면 구인 체제가 되죠. 구인 체제랑 헌법재판소는 구인 체제로 심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구인 체제로 심리하게 됐을 때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올 텐데요. 4월 18일이면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 지점까지 고려해야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정상적인 절차가 지금 많이 지연됐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흔역 재판관 임명되면 지금보다 더 늦어져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정말 그 이유 때문 맞습니까? 정말 저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저희가 양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이것은 그 위헌이다라는 것을 2번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가 들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임명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여기에서 임명을 하시는 것이 맞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구인 체제가 돼서 과연 그 구인이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기존의 8인이 그 판단을 하고 마흔역 재판관 후보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맡겨두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여기까지 하죠. 네, 네 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